괜찮아.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는 정말 똑바로 잘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아니, 일단 들어보세요. 이제 문자라는 거는 왜 쓰게 됐는지 보자고. 이제 문자식까지 쓰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수학의 공용어가 완성된다. 이제 전 세계 어딜 가나, 수학을 표현할 때 이렇게 수와 문자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함께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미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이 문자와 같은 걸 너무 많이 썼다고. 딱지를 썼지, 딱지. 네모 딱지, 세모 딱지, 별 딱지, 동글뱅이 딱지, 이런 거. 이것 대신에 이제 문자를 사용하는 건데,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공용으로 쓰고 있는 문자는 영어 알파벳이야. 그러니까 대문자 A, B, C 또는 소문자 A, B, C 등이 쓰이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우리 초등학교 때 이거 언제 썼니? 아직 알지 못하는 수. 그죠? 그러니까 어떤 수라는 것을 표현할 때 요 딱지들을 썼다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야. 이제 수를 조금 넘어서 어떤 대상을 말할 때 그게 수가 될 수도 있고 또 식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대상을 표현할 때 저 문자로 대신 사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직 알지 못할 때 또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변하는 값일 때, 변하는 상태일 때 그런 상태를 그냥 쉽게 말하면 어떤 대상을 이제 문자로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알아보자. 이게 문자야. 이게 문자고. 식은 뭐냐? 식은 뭐냐? 누가 물어봤어, 길 가다가. 야, 식이 뭐야? 식은 뭐야? 우리 생활 속에서 식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일까요? 식사? 그 식자는 무슨 식자일까? 먹을 식자죠. 그 식자는 먹을 식자라고. 이거 말고 언제 쓰이느냐? 자, 봐봐. 결혼식, 졸업식, 입학식 등등등등 어떤 행사할 때 쓰는 그 식자거든요. 이 식자가 들어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절차가 정해져 있어. 뭔가를 지켜야 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야. 미리 정해져 있는 걸 행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절차라는 뜻도 있고 식은 뭔가를 표현할 때 필요한 절차에 맞게 표현해야 된다는 뜻이야. 절차에 맞게 그리고 약속된 대로 행하는 게 바로 쉽게 말하면 식이야. 알겠죠? 그럼 수학에서는 식을 뭐라고 하느냐? 어떤 걸 식이라고 하냐면 수학적 언어로 논리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 이게 식이다. 수학적인 언어로 그다음에 말이 되게끔 논리적이라는 거 뭐냐면 말이 되게끔 쓴다는 뜻이거든.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게 모두 식이에요. 그러면 수학적 언어라는 게 뭐냐 대체? 일단 수예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정수와 유리수, 수. 수도 수학적 언어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뭘까? 수와 문자. 그리고 기호. 기호는 연산 기호도 기호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을 표현한 것도 연산 기호라고 해요. 절대값도 기호라고 했죠. 퍼센트도 기호예요. 백분율은 단위가 아니고 기호입니다. 그렇게 수, 문자, 기호를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표현한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이 되게 표현한 거야. 자, 봐봐. 이거를 이 수 문자 기호를 아무렇게나 막 표현해 보잖아. 그럼 봐봐. 곱하기 2 빼기 더하기 나누기 34 또 뭐 해볼까? 뭐 절대값 22는 41 곱하기 나누기 3 뭐 이렇게 썼어. 봐봐. 기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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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기호, 기호수 이렇게 돼 있지. 즉, 수 문자 기호를 막 갖다가 이렇게 나열해 놨어. 이건 식이 됩니까? 식이 안 되죠. 왜 식이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런 것도 말이 안 되잖아.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중간중간에. 그치? 이게 논리적이지 않단 말이지. 말이 되게끔 표현하면 그게 식이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뭐죠? 식이에요. 덧셈을 나타낸 식입니다. 에? 네. 그러면 한번 또 해보자. 이건 식이에요, 아니에요? 식이에요. 말은 되니까? 말은 돼. 말은 되는데 뭐야? 이런 걸 틀린 식이라고 해. 식은 식이야. 식 중에 틀린 거야. 알겠어? 알겠어? 됐어, 그러면. 이게 바로 문자와 식의 가장 큰 개념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중에 오늘 1차식이라는 걸 배울 거야. 이 1차식에서 용어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용어들이 그냥 앞으로 쭉 쓰이는 거야. 알아두셔야 돼요. 앞으로 선생님이 설명할 때도 이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할 거야.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쉽게 말하면 영어에서 말하면 파닉스에 가까운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표현이니까 익혀두셔야 되는데 어디로 훌쩍 넘어가셔야 되냐면 개념적으로 큰 틀에서 설명할 거니까 여기 132쪽 여기 있죠. 여기가 용어거든요. 자, 여기 색연필 꺼내서 빨간색으로 별 3개. 보세요. 읽기 전에 여기를 이거 먼저 보시면 돼요. 이거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먼저 이해하고 여기를 읽어보면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항의 구분, 항이란 무엇인가? 일단 식에서, 어디에서? 이걸 항이라고 한다. 자, 항은 뭐라고요? 어디에서? 식에서. 식이 뭐죠? 수학적 언어로 논리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 수학적 언어를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 그게 식이야. 알겠어? 식에는 뭐가 쓰여? 수, 문자, 기호가 쓰여. 알겠지? 그 중에 수, 문자, 기호가 쓰이는데 수하고 문자하고 기호가 쓰이는데 기호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나눗셈하고 뺄셈은 사용하지 않아. 그러니 구분하는 덩어리는 덧셈과 곱셈이 있겠죠. 그 중에 곱셈이 아니라 누구? 그치. 덧셈으로 나뉘는 덩어리. 그 하나하나를 항이라고 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써볼게요. 2 곱하기 어떤 문자도 있고 곱하기 또 다른 문자도 있고 더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다른 문자 뭐 C도 있고 더하기 또 숫자 뭘 불러볼까? 그냥 숫자만 써볼까? 더하기 15 이렇게 썼어. 이렇게 썼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식이야. 이게 식이야. 표현하는데 오류는 없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2에다가 뭘 곱했고 뭘 더했고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이건 식이야. 그랬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덧셈을 기준으로 나뉘는 덩어리. 그러면 요렇게가 한 덩어리죠. 요렇게가 한 덩어리고 요렇게가 한 덩어리야. 어허. 덧셈으로 나뉘는 덩어리를 항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곱하면 곱셈이면 그게 다 한 덩어리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덩어리 안을 쳐다볼게요. 용어니까 잘 들어봐. 덩어리 안을 쳐다볼게. 일단 수하고 문자가 곱해져 있을 땐 반드시 수를 문자보다 앞에 쓰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도 여기 문자가 없네. 여기 문자가 없네. 그것도 항이에요. 그 다음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수를 개수라고 합니다.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애를 개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좀 크게 이렇게 항으로 나눴으니까 항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요렇게 한 덩어리고 요렇게가 한 덩어리고 요렇게가 한 덩어리야. 그 다음에 곱해져 있는 문자 있죠. 항 안에 문자들이 만약 서로 곱해져 있잖아. 이게 뭘 결정하냐면 이게 항의 이름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 덩어리 있죠. 이 덩어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A 곱하기 B 항 이렇게 불러요. 여기는 C 혼자 있잖아요. 그럼 C 항이에요. 이거 이름이에요. 이게 이름이다. 이 항의 이름이야. 문자가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문자가 안 곱해져 있고 수만 있잖아요. 얘의 이름은 상수항입니다. 이렇게 수만 따로 있는 요런 덩어리를 상수라고 불러요. 문자에 곱해져 있는 거 뭐라고? 개수. 문자 없이 있는 수는 상수. 항으로 물어보면 이건 무슨 항? 상수항. 이 상자는 무슨 상자냐면 윗상자 아니고 ever. 항상. 우리 항상 할 때 있지. 항상 할 때 그 상자야. 무슨 말이냐면 이 문자의 값이 이 어떤 수를 나타내는 문자의 값이 아무리 바뀌어도 얘는 이 15라는 값은 안 바뀌죠. 안 바뀌고 항상 이 숫자라 그래서 상수항이라고 부릅니다. 좀 아시겠어요? 그 다음 이제 차수를 배워볼 건데 차수는 곱해진 문자가 우리말이라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표현하는 게 더 편하나? 곱해진 문자의 개수야. 차수는 곱해져 있는 문자의 개수를 그 항의 차수라고 부릅니다. 차수를 나눠줄게요. 식에서의
차수와 항의 차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항의 차수. 이게 차수의 의미다. 이 항은 몇 차인가, 몇 차 항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 항 안에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는지를 말하는 거고, 식 전체의 차수를 물어볼 땐 그 중에 가장 높은 차수로 대답하면 돼요. 다항식은 좀 표현이 안 좋은 표현이긴 한데 이게 많을 다자거든요. 항이 여러 개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다항식은 사실 단항식과 두 개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을 모두 말해서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 하던가요? 배고프다고? 딸꾹질 나온다고? 쌤한테 얘기해야지. 선생님, 딸꾹질이 납니다. 물 한 잔 먹고 와. 괜찮아? 자, 봐봐. 자, 단항식은 항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게 단항식이에요. 항이 두 개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요. 항이 두 개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는 단항식이 아닌 다항식입니다. 그러니 다항식 안에는 단항식도 있고 두 개 이상으로 되어 있는 항으로 된 식도 있어요. 그리고 1차식은 왜 이래? 차수가 1인 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식의 차수는 어떻게 나온다 그랬죠? 가장 높은 차수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가장 높은 차수가 1인 식을 1차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식은 1차항과 상수항으로만 만들어집니다. 일단 써놓으세요. 이거 한 2, 3주 반복할 겁니다. 용어에 대해서. 이게 오늘 처음 접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읽어봅니다. 보세요. 수와 문자 또는 문자와 문자 사이에 곱셈만으로 연결되어 있는 식을 단항식이라고 한다. 이게 뭐라고요? 항. 이걸 항이라고 불러. 항이라고 부르고 식으로 말하면 이게 무슨 식? 단항식. 알겠어? 정확하게는 문자와 문자 사이로 곱셈으로만 연결된 식으로 물어봤잖아. 그러면은 덧셈이 없는 상태로 요거만 있을 때 뭐라고 부르냐? 단항식이라고 부른다고. 그 다음 단항식 또는 두 개 이상의 단항식이 합으로 연결된 식을 다항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다항식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합쳐서 다항식이라고 불러. 하나짜리도 다항식이고 여러 개도 다항식이야. 그 중에 하나짜리를 따로 떼서 단항식이라고 더 불러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단항식과 다항식은 서로 다른 개념인가요? 포함 관계예요. 다항식 안에 단항식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단자는 한 개 단자란 뜻이야. 한 개 단. 그런 거 많이 써보죠? 단식, 복식, 운동 경기 중에. 들어봤어? 테니스를 1대1로 치면 단식, 테니스를 2대2로 치면 복식이라고 하잖아. 이해됐어요?
짧을 단자 아니고 한 개 단자라는 뜻이야. 그 다음 다항식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단항식을 항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곱셈으로만 묶여져 있는 걸 항이라고 부릅니다. 다항식 안에서. 그러니까 다항식 안에서 너 뭐냐 물어보면 항인 거고, 응? 식으로서 요 하나만 적혀 있으면 단항식이라고 부른다고. 이해됐을까? 언니, 괜찮아? 정신 차렸어? 그래서 다항식의 항 중에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 그러니까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한 괄호 열고 뭐라고 써? 수만 있다. 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 수만 있는 것. 이게 뭐야? 상수항이야. 그러니까 문자가 없다. 뭐가 없다 이렇게 아는 것보다는 그냥 수로만 돼 있는 것. 이게 편한 거죠. 이거 사람이 인지할 때는 부정어를 인지는 못해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뭐가 없는으로 알지 말고 수로만 되어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항식에서 문자에 곱해져 있는 수를 뭐라고 한다? 그러니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걸 뭐라고 불러? 개수라고 불러. 이건 이름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건 다 쓰이는 용어, 즉 이름이잖아. 이거는 결과적으로 그냥 외우셔야 돼. 알겠어요? 자, 그 단항식에서 곱해져 있는 특정 문자의 개수를 뭐라고 한다? 자, 곱해진 문자의 개수를 뭐라고 해? 그 항의 차수라고 한다. 알겠죠? 요거 하나하나의 차수를 각각 물어보면 이 안에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는지를 따지면 돼. 그치? 그런데 다항식에서 항의 차수가 가장 높은 것을 다항식, 그러니까 여기거든. 식의 차수는 차수 중 가장 높은 것. 즉, 식의 차수를 말할 때는 가장 높은 차수를 말하면 돼요. 이 안에서. 맞아요? 자, 그럼 차수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항, 얘는 차수가 얼마입니까? 그럴 때는 2차라고 불러요. 2차 항이라고 불러요. 2차. 문자 몇 개 곱해져 있어? 어렵나? 곱해져 있는 문자의 개수를 차수라고 불러. 2개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얘는 몇 차 항이야? 2차 항이라고 불리면 돼. 자, 여기가 1차 항이야. 여기는 상수항이야. 항의 이름으로 보면 얘는 A 곱하기 B항, 얘는 C항, 얘는 상수항. 이해됐어요? 그 다음 그 중에 차수가 1인 식이 1차식이다. 차수가 1인식. 그럼 무슨 얘기냐면 식인데 식의 차수가 1이라는 얘기는 가장 높은 차수가 얼마인? 1인식이다. 제일 높은 게 1차야. 그러니까 각 항에 곱해져 있는 문자의 개수를 봤더니 최고로 많이 곱해져 있는 항이 하나 곱해져 있는 항이 1차식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차수로 따지면 얘를 0차라고 부르거든요. 아무것도 안 곱해져 있으니까 굳이 차수를 말해봐라. 0차이기는 한데, 즉 문자가 하나 곱해져 있거나 또는 수만 있는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1차식이다. 아시겠습니까?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자, 그래서 지금 정리해드린 요 내용을 당연히 오늘 별표했죠? 요거를 요약해 놓은 게 이거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선생님이 보기에 이렇게 글로 쭉 표현되어 있는 것보단 요렇게 정리해 놓은 게 더 간략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자, 선생님 따라서 동그라미하고 밑줄하고 요거 같이 쓰시면 돼요. 알겠죠? 1번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건 해야 돼요. 이거는 표로 나와 있죠? 이거 항도 나와 있고 선생님이 여기에다가만 이렇게 썼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지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요 4번은 쓰셔야 돼요. 다항식 중에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을 상수항이라고 하는데 괄호 열고 뭐라고 해? 수만 있는 항. 이렇게 쓰고 그래 이걸 지우자. 이렇게 하면 더 어렵고 상수항이란 수만 있는 항 이렇게 해서 개념을 넣으세요. 이 부분에.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야.
단항식에서 문자에 곱해진 수를 개수라고 한다. 이것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렇게만 써놨잖아. 이게 나중에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 이게 이 뜻이야. 그 다음 이거는 차수는 설명해놨죠. 그 다음 식의 차수도 설명해놨습니다. 그쵸? 이것도 설명해냈습니다. 4번, 5번 뭐냐면 상수항과 개수의 뜻이 무엇인가는 써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추가로. 알겠죠? 근데 이렇게 식으로 보여드려야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수를 개수라고 하고 이렇게 생긴 애를 상수항이라고 하는구나. 아시겠죠? 오늘 나가야 될 개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인트로였으면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개념을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표현 방법을 좀 같이 배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자주 있을 건데 수학은 할 수만 있다면 생략하는 걸 좋아해. 앞으로 어떤 것들이 생략되는지 잘 보세요.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쭈루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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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꿍짝짝, 꿍짝짝. 자, 문자의 사용. 근데 문자의 사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까 보여드렸죠? 문자는 어떻게 써? 어떤 대상을 대신 표현하기 위해 쓰는 거야. 대신 표현하는 거야. 알겠죠? 자, 기본 문제 한번 가봅니다. 이전에 여러분들 뭐 5학년 과정이고 6학년 과정이고 그놈의 어떤 수 다 네모딱지, 세모딱지 했잖아. 기억나니? 그냥 그걸 문자로 표현한 것뿐이야. 1번 1,500원짜리 사과 X개 그 다음에 3,000원짜리 배 Y개 가격의 합이래. 1번 어떻게 쓰면 돼? 1,500 X개 맞죠? 그 다음에 3,000원이 Y개 있대. 그걸 더하세요. 이렇게 쓰는 게 문자의 사용이야. 어때? 어려워?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여기다가 뭐 썼냐면 여기다 네모딱지 쓰고 여기다 세모딱지 이렇게 썼던 거야. 네모 세모 대신에 XY 쓴 거예요. 아시겠어요? 2번 볼게요. 10의 자리 숫자가 A 1의 자리 숫자가 B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A, B라고 쓰면 맞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32는 30 더하기 2잖아요. 맞죠? 그래서 10의 자리 숫자가 A이고 1의 자리 숫자가 B인 것의 합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해됐어요? 아니야?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잘 봐봐, 잘 봐봐. 234는 사실 이게 나타내는 거 뭐냐면 200과 30과 4를 각 자릿수에서 이렇게 더한 거잖아. 234라는 건.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2가 나타내는 건 실제 크기가 2가 아니라 200을 나타내는 거고. 그러니까 200을 나타낸다는 건 2 곱하기 100을 나타내는 거고. 이해됐어? 좀 보세요. 두 번째, 여기 나타내는 3이 나타내는 건 30이죠. 그러니까 얘가 자릿수로 보면 3 곱하기 10이었다. 그러면 마치 우리가 나타내는 이런 숫자처럼 만약에 숫자 A, B가 써져 있어. 이렇게 써져 이제 실제 숫자로 그 칸에 들어갈 게 10의 자리가 A고 1의 자리가 B면 이 숫자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A가 나타내는 게 A 곱하기 10이고 B가 나타내는 게 B 곱하기 1이잖아요. B 곱하기 1은 B니까. 그래서 10 곱하기 A, 1 곱하기 B가 더해져 있다. 이렇게 쓰는 거야. 됐을까? 자, 100명의 학생 중 남학생 K명입니다. 여학생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쵸? 100에서 남학생 수 빼면 여학생 수가 되겠죠. 3장의 M1인 열차표 1장의 가격. 3개에 3만원, 1개 얼마야? 3개에 3만원, 5개 얼마야?
어려워? 5만 원. 자, 3장에 m이라는 가격이래요. 그럼 한 장은 얼마예요? m 나누기 3인데 우리 나눗셈 표현해요,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나타내? 3분의 1. 요걸로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타내지 않아요? 알겠죠? 또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3분의 1 곱하기 m. 수와 문자를 나눠서 쓰라고 하면. 괜찮을까? 네. 이런 이제 표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세모딱지, 네모딱지, 동그라미 뭐 이런 것들. 자, 곱셈 기호의 생략. 핵심은 뭐냐? 자, 보세요. 자, 1번. 수는 누구 앞에? 수는 문자 앞에. 자, 하나의 항에서야. 알겠니? 아, 좋아. 그냥 편하게 곱셈에서. 곱셈에서 수와 문자 같이 쓰일 때야. 결국 하나의 항이죠. 이 뒤에서 쓰였던 용어를 미리 예습시켜 준 게 이것 때문이야. 결국 항에서 일어나는 일을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곱셈기호의 생략이라는 이 내용은 사실 항의 표현 능력이야. 표현 방법이야. 항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1번, 수는 문자 앞에. 2번, 문자 사이 곱셈은 생략. 그러니까 문자와 문자 사이든 수와 문자 사이든이야. 알겠어요? 문자가 곱해져 있으면 미안. 이러면 더 헷갈릴 수도 있다. 여기를 이렇게 주죠. 문자의 곱셈은 생략한다. 3번.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반복된 곱셈은 뭘로? 그렇지. 거듭 제곱으로 표현한다. 4번. 문자 앞에 일은 생략한다. 당연히 어떻게 해요? 별표해야겠죠. 근데 요걸로 대처합니다. 이걸로 대신 쓰세요. 이 내용이 이 뜻이야. 이걸로 2번 쓸래? 이걸로 2번 쓸래? 이게 낫잖아, 그치? 최대한 요약해드렸으니까. 이거는 곱셈 기호의 생략이란 건 사실은 항을 표현할 때 표현 방법입니다. 수는 문자 앞에, 문자 사이, 문자와 곱셈이 같이 있을 때는 무조건 생략. 수는 생략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이 있는데 이걸 23이라고 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돼. 예. 괄호는 덩어리니까 문자를 대신한다고 보시면 돼요. 괄호도 문자처럼이야, 여기는. 괄호도 문자처럼. 문자가 뭔데? 문자가 뭐야? 네모세모 별딱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뭐야? 네모세모 별딱지 대신했는데 네모세모 별딱지가 뭐야? 어떤 수나 대상이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대신 표현하는 거잖아. 괄호도 그 하나의 덩어리 대상이란 말이야. 문자처럼 표현하시면 돼요. 됐죠? 이건 실전에 써봐야 돼. 이거는 해봐야 알아요. 해보도록 할게요. 핵심은 어찌 보면 이거 하나야. 이거 굳이 말하면 2개. 네. 수는 문자 앞에고 중요한 거 문자 사이에 곱셈 없앤다. 자, 볼게요. a 곱하기 2가 있다면 한 번에 쓸 수도 있어. a 곱하기 2가 있잖아, 만약에. 이 문제가 말하고 있는 거 뭐냐면 이거만 뭘 가려도 다 보이네. 아무튼 a 곱하기 2가 있어. 그치?
얘는 식에서 줄여 쓰는데 어떻게? 문자랑 곱해져 있는 곱셈은 생략하고 수는 어디로? 앞으로. 문자 앞으로. 그러니까 a 곱하기 2는 줄여서 어떻게 나와? 2a라고 쓰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문자 사이의 곱셈은 생략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BAC 이렇게 쓰면 돼요. BAC 쓰면 된다고. 그런데 왜 이 사람은 ABC라고 했을까? 왜?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러면 왜 굳이 BAC 그대로 써도 되는데 ABC로 썼을까? 보기 좋으니까. ABC가 알파벳 순서잖아요. 그래서 ABC로 그냥 쓴 거야. 그러면 선생님 이거 BAC로 쓰면 틀리나요? 아니, 안 틀려. 이거를 CAB 순으로 쓰면 틀리나요? 틀리진 않아. 그런데 좀 약속된 게 있어. 봐봐. ABC라는 항이 있고 BCA라는 항이 있는데 얘네 둘이 항이 있잖아. 봐봐. 얘가 3이 있고요. 더하기 2가 있다 쳐보자. 이렇게. 얘네 둘은 같은 항이야, 다른 항이야? 같은 항이야. 곱해져 있는 게 A, B, C가 곱해져 있고 여기도 A, B, C가 곱해져 있는데 표현하기로 곱셈을 써놓는 문자의 순서가 얘는 A, B, C 순으로 써놨고 B, C, A로 써놨지만 선생님 물어볼게요. A 곱하기 B 곱하기 C랑 B 곱하기 C 곱하기 A가 같아요, 달라요? 같지? 같은 항이지?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같은 항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좀 어렵잖아. 그래서 가능하면 문자끼리 있을 때는 어떤 순으로? 알파벳 순으로 쓴다는 거야. 같은 항끼리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해됐을까 안 됐을까? 그래서 식을 정리할 때는 알파벳 순으로 써야 같은 항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같은 문자의 곱은 거듭 제곱으로 괄호가 있는 식은 하나의 덩어리 문자처럼 그 다음에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1은 생략한다. 응? 이게 마치 뭐랑 같냐면 우리 1,000원짜리 한 장 있을 때 1,000원이라고 불러요? 아니면 1,000원이라고 불러요? 그냥 1,000원이라고 부르죠. 이런 거야. 문자 앞에 1은 생략해도 된다. 끝. 자, 밑에 기본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쉬워도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 거야. 잘 봐. 자, 얘를 좀 간단하게 정리하래요. 다 곱해져 있죠? 이거 하나의 항이야. 누구 먼저 써? 수. 그쵸? 그 다음에 문자인데 BA가 아니라 AB. 끝이야. 이건 무슨 뜻이야? 3 곱하기 A 곱하기 B야. 얘 항을 물어봤어? AB 항이야. 식으로 물어봤어? 2차 식이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 항도 식의 한 종류가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 얘는 요거 한 덩어리로 뭐라 그랬죠? 3의 괄호 열고 x 더하기 y 이렇게 쓰면 돼요. 계속 쓰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넘어와서 자,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y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보자고. 그치? 그치? x 3개 x의 세제곱 곱하기 안 쓰고 y제곱. 어때? 편하지? 자, 여기 봐봐. 앞에가 뭐야? 3a죠. 우리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 마이너스 하나로 처리하지. 그래서 마이너스 4b.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연습할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뭔가를 계산하고
어떤 값을 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파닉스 배우는 거야. 수학의 파닉스. 알겠지? 수학의 문법? 이런 거야. 자, 보세요. 나눗셈은요. 어차피 나눗셈은 우리가 곱셈으로 바꾸잖아. 나눗셈을 무슨 얘기했어? 그러면 이렇게 서로 오해받지 않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오해받는 행동하지 마세요. 자, 나눗셈은 어때? 곱셈으로. 그쵸? 나눗셈 곱셈으로. 곱하기 역수로. 그래서 A 나누기 B를 당장 B분의 A로 쓰는 게 좀 어색하면 A 곱하기 B분의 1이 돼서 B분의 A로 쓰는 거야. 이거는 처음에 분수의 도입과도 같죠? 맞아요?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어. 봐봐.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볼까? 자, 봐봐. 우리가 쓰고 있는 기수법은 십진법이야. 그러니까 십진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체계는 소수까지야. 알겠어요? 그러면 소수로 표현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 소수로 표현할 수 없다면 수를 어떻게 표현하면 돼? 상황 그대로 기호로서, 새로운 수의 기호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분수야. 무슨 이야기냐면 1 나누기 3을 아주 구체적인 소수로 다 찾아낼 수가 없죠. 0.3333333 끝까지 가지 어디서 안 멈추잖아. 그럼 이건 소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야. 그러면 얘를 표현할 수 없는 수면 묻는 대로 답해서 그냥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해버린 거지. 이게 기수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식이야. 그럼 수를 표현하는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 첫 번째가 분수야. 그러니까 원래 네모 나누기 세모도 편하게 세모분의 네모로 쓰기로 한 게 분수였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렇게 바라보면 굳이 역수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이 상태에서 바로 B분의 A라고 쓰면 딱이야.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 더하기 Y 나누기 3이잖아. 근데 덩어리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가 한 덩어리죠. 왜냐면 괄호로 묶어놨으니까. 맞지? 그러면 여기가 하나의 덩어리고 이게 하나의 덩어리고 이 사이에 나눗셈 있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는 더 이상 나눗셈 쓰지 않아? 그래서 분수로 3분의 분자에다가 이거 올리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나눗셈 기호도 생략을 하는데 사실은 분수로 생략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밑에 1로 나누거나 마이너스 1로 나누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유리수 계산해서 배웠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쉬었다. 1번 볼게요. 곱셈과 나눗셈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자, 일단 x 곱하기 2 곱하기 y분의 1로 보여야 돼요. 굳이 이렇게 한 번 더 쓰지 않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 y분의 2x. 괜찮을까? 자, 3번 봐봐. 일단 덩어리가 몇 개 곱해져 있냐면 얘 하나. 그 다음에 얘 분모로 들어갈 거고 얘 하나죠. 맞아? 그러면 좀 순서를 바꿨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a 빼기 b 곱하기 c분의 1로 보여야 돼. 그런데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1은 어떻게? 생략.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해? c분의 a 빼기 b로 돼 있죠. 그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돼요. 자, 그런데 3번은 옆에 하나 더 써. 잘 봐봐. 여기가 있잖아.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봐봐. 마이너스 1 곱하기 a 빼기 b인데 이게 분배해주면 이렇게 되잖아. 분배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거든. 부호를 다 바꿔주면. 그래서 이 식은 c분의 b 마이너스 a로 쓸 수도 있어. 요게 이 마이너스가 여기에 적용이 되면 말이야. 2단계까지 가는 건 아직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제대로 쓰셔야 된다. 아시겠죠? 아까 확인했는데 1교시 소리 하나도 안 들어갔어.
그래서 영상 중에 1교시 거는 좀 날려야 되겠어. 5번 볼게요. 아, 5번 조금 어색하죠? 와. A 곱하기 A. 아니야. 그래서, 그렇지. A 곱하기.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하려니까 혼란스럽죠? 곱하기 하지 마. 하나씩 해결해. 나눗셈을. 일단 이 안에가 C분의 B가 돼. 이건 할 수 있겠어? 네. 또 없어요. 그러면 A 곱하기 B분의 C죠? 그래서 B분의 AC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려우면 나눠서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네. 짝수번 보죠. 자, 아직까지는 쌤이 나눠서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 너 곱하기 A분의 1 곱하기 B죠? 그래서 분모에는 A가 들어가고 분자 위로 올라갈 게 너랑 너 곱한 거지. 이렇게 마이너스 3과 B, 마이너스 3B. 이해됐어요? 네. 조금 익숙해지면 굳이 이렇게 중간 과정 걸치지 않더라도 이렇게 바로 표현하는 게 될 거예요. 4번 보세요. 아직 어색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럼 분모에는 B와 C가 곱해지죠? 그러니까 뭐가 돼? 분자는 이렇게 쓰면 돼. 괜찮을까? 여기는 사실 앞단원도 마찬가지였는데 완전히 새로운 단원의 시작을 모두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 모두 다 똑같은 지금 상태예요. 근데 한 주, 두 주 지나면 갑자기 격차가 팍 벌어질 수도 있어. 내 책임은 아니야. 집중 안 하고 있는 너네 책임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책임을 지우게 하죠? 어떤 식으로? 확인학습을 통해서. 알겠지? 그래서 확인학습까지는 선생님이 잘 정리는 해주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한 번에 딱 최대한 노력을 해보면 굉장히 부드럽게도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여기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거 한 건가? 네. 기본 요거 한번 볼게요. 백분율 할인은 여러분 6학년 2학기 때 6학년 1학기 때도 했죠. 백분율 학교에서도 했어요. 맞아요. 자, Y%는 무엇을 의미하죠? 100분의 Y라는 비율을 의미하죠. 이건 기호일 뿐입니다. 이건 이수예요. 너 이만큼을 뺀다는 거지. 할인. 자를 할 자야. 자르다란 할 자야. 가격을 자른다, 깎는다라는 뜻이지. 이만큼을 깎는다. 뭘로써? 크기가 아니라 비율로써 깎는다라는 뜻이야. 그럼 1번 볼게요. A1인 물건에서 1 빼기 100분의 Y를 한다는 뜻이야. 비율의 전체는 1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는 A 곱하기 100분의 100 빼기 Y죠. 이것도 할 수 있겠어요? 1이 100분의 100이니까. 아니다. 여기까지 안 할게.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 그냥 할게요. 요렇게 정리하면 요렇게 돼. 100분의 100 빼기 Y로 묶고 여기다 위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 돼요. 또는 A를 앞에 써도 상관없어요. 문자하고 덩어리니까. 근데 여기서 그냥 A에 1-100분의 Y라고 쓰고 끝내도 돼요. 굳이 이게 통분 안 해도 된다고. 통분 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써도 돼요. 이 괄호 안을 통분해서 쓰지 않아도 된다고. 사다리꼴, 윗변, 아랫변 높이. H, AP. 그쵸? 원래 어떻게 돼?
A 더하기 B 곱하기 H 나누기 2죠?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H A 더하기 B. 덩어리가 하나, 둘 분자로 가고 얘 하나 분모로 가고. 됐을까? 네. 자, 그러면 아래 농도 있어. 농도 나중에 할게요. 속도. 자, 대입과 식의 값이라고 되는데 어떤 식이 하나의 값으로, 하나의 크기로 정리될 수 있느냐는 거는 주어져 있는 문자의 값이 정해지면 그 식의 값이 하나의 수로 끝날 수 있어요. 그게 대입입니다. 문자 자리에 수를 집어넣는 것. 대입은 대신하여 입 넣는다야. 대신하여 넣는다. 문자 대신 수를 넣는다. 아시겠어요? 식에다가 대입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식에 대입하기. 그건 뭐냐면 대입이라는 이 글자 자체가 의미하는 게 대신 넣어라는 뜻이야. 대입 대신해서 들입 넣어라. 집어넣어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일 때 다음 값 한번 구해 볼게요. 1번 어떻게 하면 될까? 5 빼기 x 자리에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넣으라는 얘기야. 8. 2번 볼까요? 2x 더하기 1이잖아. 그러면은 2 곱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1로 계산을 하세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야. 3번 볼게요. 3번 보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분모가 마이너스 3분의 6이죠. 됐어요? 그러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3만 집어넣는 거야. x 자리에 마이너스 3만 집어넣는 거야. 앞에 계산 얼마? 9 더하기 이거 약분하면 마이너스 2 7 이해됐어? 네.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돼? 이게 대신 넣기. 문자 대신 수 넣기. 대입. 대입이 뭐라고? 문자 대신 수 넣기. A가 마이너스하고 B가 2면 볼게. 1번 볼게요. A 마이너스 2B인데 A 자리에 마이너스 4를 넣으래. 빼기 2 곱하기 2죠.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니까 얼마? 마이너스 8. 선생님이 설명하고 글 쓸 때 딴짓하지 마세요. 딴짓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 하나 줄게. 혼자서 할 수 있으면 딴짓해도 돼. 근데 수업 시간에 딴짓하는데 확인학습 시간에 와가지고 막 틀리고 모르겠고 막 이런 상태로 있으면 물론 확인학습 때 선생님이 더 공부는 시키겠지만 악순환 된다고. 악순환. 이 정도만 하고 별점 문제는 아직은 안 건드릴 거예요. 필수예제 가봅니다. 다음을 나눗셈을 생략한 식으로 쓰세요 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 봐봐. 요렇게가 한 덩어리고 요렇게가 한 덩어리야. 맞아? 그럼 분모에 뭐가 들어가? y-z 분의 마이너스 3. 요렇게 생긴 거 찾으라는 거야. 요렇게 생긴 거. 이해됐어? 찾아봐, 찾아봐. 어디 있어? 2번. 선생님, 이거 마이너스가 앞에 있는데, 여기 앞에 있어도 돼. 앞에 있어도 되고, 여기다 붙여도 돼. 마이너스는. 됐어?
중요한 건 나눗셈은 없다. 나눗셈이 나왔을 땐 분수로 표현한다. 3번 뭡니다. 나머지와 다른 것. 이런 경우 좀 하나씩 따져봐야 되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1번. 2번 볼게. 2번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있는 경우 한꺼번에 하지 말고 좀 나누는 게 좀 낫다 그랬죠. B분의 A 곱하기 C분의 1 이렇게 바꿔줘. B, C분의 A. 3번. 3번은 고맙게도 이 나눗셈에 여기 하나가 덩어리로 이렇게 묶여있죠. 괄호로. 3번은 그냥 B, C분의 A가 바로 나와요. 4번 같은 경우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A 나누기까지 그냥 놔두고 어떻게? C분의 B. 그리고 다시 A 곱하기 B분의 C.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돼? B분의 AC. 5번은 얘랑 똑같죠? 1번이랑 똑같이 생겼죠? 답은 몇 번? 4번. 오늘만 힘 분필을 2개나 해먹었네. 됐어요? 자, 5번 봅니다. 자, 1,000원인 옷을 A% 할인한 가격으로 팔 때 A를, 요걸 식으로 쓰세요. 인 거예요. 자, 이해되는지 봐봐. 1000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A. 여러분들이 백분율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100분의 A 비율만큼을 전체에서 빼서 원래 가격을 곱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끝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뭘 하라는 얘기야? 무슨 법칙? 분배 법칙으로 1000을 다 곱해주라는 뜻이야. 그거 어떻게 돼? 10A가 되죠. 아, 좀 헷갈리면 분배 법칙 다 써줄게. 1 곱하기 1000 빼기 100분의 A 곱하기 1000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해서 1 곱하기 1000은 그냥 1000이고 여기 100이랑 1000이 약분되면 10이잖아. 10 곱하기 A니까 마이너스 10A가 되는 거야. 됐을까? 확실해? 네. 7번 봅니다. X%의 소금물 300g 소금의 양. 그러면 전체 양이 300이죠. 그쵸? X%면 100분의 X예요. 100분율이죠. 약분해서 3X만 남아요. 요렇게. 다소 어색한 거예요, 지금. 좀 어색할 수 있어요. 9번 볼게요. 다음 시계값 중 가장 큰 것은 이제 이게 대입이잖아요. 굉장히 간단한 거야. 1번 X자리에 3만 넣으면 되니까 3 더하기 5죠. 아, 2번 이게 무슨 뜻이야? 4X는 4 곱하기 3을 의미하죠. 3번 그냥 X에다 마이너스 붙이래요. 마이너스 3. 4번 3분의 6이니까 자 5번 마이너스 3 곱하기 3이죠. 마이너스 9가 돼요. 다음 시계값 중 가장 큰 것은 2번.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 할만한가요? 문자 대신에 수를 대신 넣는다. 대입 대신 넣는다.
자, 11번 보세요. 다음 시계값이 마이너스 3에 가장 가까운 것. 그냥 시계값을 다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자, 잘 보세요. 1번. 이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뭐 하라는 거냐면 1번 마이너스 2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5. 이거 계산하라는 거야. 이게 ABC 자리에 그냥 ABC 값을 이렇게 넣은 것 뿐이에요. 됐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고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 이러면 난 진짜 답 없다. 우리 지금 뭐 하는 거냐면 2 곱하기 2, 2 곱하기 3 이런 거 하는 거야. 그치?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6 더하기 5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5예요. 이해되쇼? 자, 2번 볼게요. A 더하기 B 2 더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사실은 이제 괄호가 그냥 묶여있으니까 이거 곱하기거든요. B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5 이거 계산하라는 거다. 앞에 거 괄호 풀면 얼마야? 마이너스 1 그쵸? 5 빼기 3이죠. 마이너스 3 더하기 5니까 얼마야? 2야.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2야. 됐어요. 자, 3번 봅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마이너스 그대로 5 놔두고 b의 제곱 그럼 그대로 써. 마이너스 3 쓰고 제곱 빼기 ac 2 곱하기 마이너스 5 이거 계산하라는 거야. 복잡할 거 없어. 너는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3 통째로 두 번 곱해 얼마예요? 9예요. 마이너스 10입니다. 이거 19죠? 분자 19죠? 근데 이 앞에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5분의 19. 더 이상 계산할 거 없어요. 자, 4번 봅니다. 마이너스 5분의 5 곱하기 2 빼기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5분의 10 마이너스 6 16이죠. 근데 분모에 마이너스 5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16이야. 자, 5번은 따로 여기다 계산할게요. 5번은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공간 없으니까.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분의 2 2분의 2 1 자, 다음 계산 결과 중에 마이너스 3과 가장 가까운 수 보면은 자, 숫자 볼게요. 마이너스 5 여기다 써볼까? 그냥 여기다 써볼게. 얘는 결과가 마이너스 5였고요. 얘는 마이너스 2였고 3번이 마이너스 3과 5분의 4였고 4번은 마이너스 3과 5분의 1이었고 5번이 계산 결과가 1이었어. 마이너스 3과 제일 가까운 애 누굽니까? 4번. 이게 이제 대입을 했을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문제만 이렇게 딱 봤을 때 되게 복잡해 보일 수 있거든요. 실제 요 문자 자리에다가 2, 3, 5 이런 값을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계산이 2 더하기 3, 5 곱하기 2 이런 거 지금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겁먹지 말란 뜻이야. 실제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산들은 여러분들 구구단 안에서 거의 대부분 끝나는 계산들이야. 다만 부호를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이해되었느냐? 됐어?
정의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다항식 1차식 우리 다 설명했죠? 자, 기본 문제 봅니다. 자, 계수와 상수항을 말하세요. 계수는 뭐라 그랬죠? 문자에 곱해져 있는 수. 그 전에 우리 이렇게 계수랑 상수를 구분하려면 뭘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뭘 먼저 구분해야 될까? 항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1번부터 봅니다. 1번이 쪼개서 보면 이런 상황이야. 봐야지. 3 곱하기 A. 자, 항은 뭘 기준으로 구분한다 그랬지? 덧셈. 아, 잘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뺄셈이면 어떻게 해야 돼?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B 더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다시 한번 항은 뭘 기준으로? 덧셈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항이 요거 한 덩어리, 요거 한 덩어리, 요렇게 한 덩어리 3개가 나왔어요. 맞죠? A 항의 개수는 얼마입니까? A 항 개수 얼마냐고? 3이죠. 차수가 곱해진 개수고 개수는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수가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의 개수는 얼마? A 항의 개수? B 항의 개수는? 상수항은? 마이너스 1이야. 됐을까? 나중에 익숙해지면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읽게 될 거야. 아, 덧셈을 기준으로 하니까 여기가 B 항이 아니라 마이너스 B의 항이구나. 이렇게. 자, 봅니다. 2번. 다시 항을 구분할 때 뭘 기준으로? 덧셈을 기준으로. 좋았어. 그러면 얘가 2분의 1 곱하기 Y 더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X 더하기 2야. 자, 개수 불러봐. Y 개수는? 그렇지. X 개수는? 상수항은? 개수와 상수야. 어떻게 했냐면 Y항의 개수는 2분의 1, X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읽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겠니? 자, 1차식인 것을 모두 고르세요. 1차식은 뭡니까? 식의 차수가 1인 거죠. 식은 가장 높은 차수의 항을 읽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1차식은 최고 차수가 얼마? 1인 식으로. 그 구성이 뭐랑 뭐로 돼 있어? 선생님 써놨어. 아하, 선생님 써놨는데 오늘 개념에다가 1차항과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이 1차식이야. 제일 간단한 식이야. 우리가 만나게 될. 응? 1차식, 1번 1차식입니다. 자, 얘를 보면서 차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또 하위 개념. 차수는 뭐죠? 이거는 이제 항의 차수가 있고 식의 차수가 있다 그랬죠? 항의 차수는 뭐라 그랬어? 곱해져 있는 문자가 곱해진 개수야.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나? 식의 차수는? 그치. 최고 차수를 말해. 자, 그럼 1차식이면 최고 차수가 1인 거니까 1차항과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야. 1번의 차수를 물어봤어. 문자 몇 개 곱해져 있어? X 하나 곱해져 있지. 그러니까 1차식이야. 자, 2번 봐봐. 차수를 따질 거면 X, 이제 문자가 제일 많이 곱해져 있는 항을 봐야 되거든? 근데 X가 몇 개 곱해져 있어? 그럼 이건 2차식이야. 이해됐을까?
x가 지금 2개 곱해져 있죠? 그럼 2차식이에요. 3번은요? 3번은? 자, 일단, 자, 얘가 이제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3분의 1 곱하기 x 하나 곱해져 있죠? 1차식 맞아요. 3번 1차식이고요. 4번 별표. 얘는 문자가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곱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별표. 여기다 쓰세요. 분모에 문자가 있는 식. 이런 식은 분수식이라고 하고, 이건 문자가 곱해져 있는 게 아니고 나누어져 있는 거니까 얘는 다항식이 아닙니다. 분수식은 다항식이 아닙니다. 문자가 곱해져 있는 게 아니라 문자가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나눗셈 문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1차식은 다항식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다항식과 분수식은 다른 식이에요. 아시겠죠? 분수식은 다항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자가 분모에 있는 식. 그래서 문자가 분모에 있는 식은 나중에 다루게 될 거예요. 아주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그때 정도 가야 이거를 제대로 다룰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자, 다시 문자가 분모에 있다면 무슨 식? 분수식이고 분수식은 다항식이 아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안 써도 되는데 이건 써놓으셔야 돼요. 알겠어요? 다음 다항식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자, 보세요. 선생님이 구분해 드릴게요. 2 곱하기 x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x 더하기 3이야. 일단 이렇게 써놓고 1번 질문은 뭐죠? 뭐의 차수? 식의 차수. 이거는 식의 차수니까 식의 차수는 뭘 대답한다 그랬지? 가장 높은 차수죠. 가장 높은 차수가 몇 차야? 3이죠. x 3번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너의 차수는 3이야. 됐어? 그 다음 x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를 차례대로 쓰세요. x제곱의 개수는 개수가 뭐였지? 문자에 곱해져 있는 수야. 그래서 x제곱의 개수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개수는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수라니까. x의 개수는 이렇게 차수와 개수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고 차수는 이 지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봐봐. 어떤 항이 있는데 봐봐. 2a 제곱 b 세제곱이라는 항이 있다 쳐보자고요. 얘는 몇 차예요? 얘는 몇 차입니까? 자, 다시 한번 차수는 뭐죠? 항의 차수는? 차수, 책 보고 읽어도 돼.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나? 그게 차수죠? 그럼 얘는 몇 차예요? 얘는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어요? 뭐라고? 아니,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어? 그래, 이건 5차야. 이건 5차식이야, 5차. 그러니까 요거만 읽는다고 차수가 나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는가를 말하는 거야, 차수는.
다만 여기서 쓰이는 문자가 x 하나니까 x가 3개로 곱해져 있으니까 3차식인 거야. 됐을까? 자, 1차식의 계산. 1차식과 수의 곱셈과 나머지 나눗셈이에요. 자, 여기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단항식과 수의 곱셈은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 결합법칙을 이용한다. 아, 당연한 거야. 곱셈할 때 교환, 결합법칙 사용하시면 돼. 2번, 단항식과 수의 나눗셈은 나누는 수의 역수를, 당연하지. 나눗셈 역수 사용하지. 그 다음, 1차식과 수의 곱셈은, 원래 우린 분배법칙을 원래 썼어. 1차식과 수의 나눗셈은 나누는 수의 역수를 이용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야?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을 사용하고 나눗셈일 때는 곱하기 역수로 하세요죠. 이거 언제 했어? 계속 해왔어. 정수와 유리수 때부터 계속 해왔던 거야. 계산할 때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을 사용하시고 나눗셈은 곱하기 역수로 하세요. 그 이야기야. 그러니 식의 계산도 수의 계산과 그 방법은 똑같다. 이해됐습니까? 자, 오늘은 봐봐. 기본 문제를 저기까지만 해볼 거예요. 오늘 예습이라고 생각하시고 5문제만 나눠드릴게요. 2.1.1 필수예제 있죠? 어디냐면 130부터 어디까지지? 130에서 131쪽까지의 필수예제 짝수번 6개. 6문제. 그리고 1차식의 계산 있죠? 1차식의 계산 136부터 137까지의 짝수번 5문제. 이러면 예습 11문제거든요. 이렇게 필수예제 숙제는 좀 많이 틀려도 상관없어요. 진짜 많이 틀려도 상관없어. 예습이잖아. 근데 해보긴 해야 돼. 왜냐, 해보고 선생님한테 다시 설명 들을 땐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되는데 오늘처럼 문제 만약에 안 풀어온 상태에서 그냥 들으면 크게 공부한 효과가 없어요. 반드시 예습을 해오시고. 오늘 아까 개념 있었죠? 복수 개념 조금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문자화식 있죠? 오늘 한 거. 완전 중요한 거. 아까 선생님 요약해 준 거. 2세트. 맞지? 그거 개념 숙제. 2번씩만 하자. 2번만 하고 대신 설명하기 꼭 하셔야 돼요. 자, 확인학습 몇 강? 이번 주 확인학습 몇 강? 5강.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오고 11문제야. 우리 한 요 정도 11문제 푸는 거 가지고 막 징징거리면 안 됩니다. 금지. 필수예제 6강 짝수. 요렇게 숙제입니다.